그야말로 품절 당하고 있답니다. 한류를 타고 팬데믹을 타고 말이죠. 우리 한국 음식이 말입니다. 예전에는 외국 유명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기자들이 이 질문 많이 했었죠. Do you know 김치? 요즘도 이런 질문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치하다고 일명 국뽕이라면서 비하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 Do you know 김치는 이제 사용하면 안 되는 질문인 건 맞습니다. 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는 이제 없기 때문이고 그들의 냉장고에 그들 집 주변의 슈퍼마켓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진열되어 있는 것이 김치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김치는 물론이고 이제 한국 음식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접할 수 있고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세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뭐 지금 시점에선 차라리 Do you know 홍어 삼합 뭐 이런 질문이 더 적절하겠죠. 어쨌든 일본의 포브스 재팬은 2021년의 음식 트렌드를 한국이 이끌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식이 미국에 침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글로벌 푸드가 모두 모여 경쟁하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 땅에서 한국 음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는 것이죠. 기사는 그 근거로 한국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고 인기 그룹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다이너마이트와 라이프 고즈 온 두 곡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또한 한식 셰프 후니킴의 최상급 요리부터 봉촌치킨이라는 저렴한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까지 각광을 받아 2020년은 미국에게 있어 문화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 해였다는 것입니다. 하여 2021년은 이 분위기를 타고 한국의 풍미가 더욱더 주류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며 한식 전문점 이외에도 레스토랑이나 식료품점에서 한국 풍미의 식품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그저 분위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숫자로 실감나게 찍히고 있는 K푸드의 수출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가 즐겨 먹는 대표적인 짝꿍 음식인 라면과 김치의 수출액이 2020년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6.3%, 38.5% 증가하여 농식품 수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중 라면은 2020년 9월 누계 4억 5,600만 달러, 오늘 환율로 치면 약 5,128억 수출되어 2015년 2억 1,900만 달러 대비 5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하는 등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라면 김치가 가진 이 중독성은 뭐 두말하다가 라면식을 소리인데요. 이렇게 라면 수출이 증가한 것은 중국, 일본,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불닭볶음면의 인기 때문이라 봐야겠죠. 이런 부분과 함께 작년에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에서 수상을 하면서 한류가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산 라면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간 데다가 짜파구리. 이 영화 보고 나서 짜파구리 안 먹고 싶었던 사람이 존재할까요? 영화 보고 나서 혹시 우리 동네 마트에도 저 짜장라면과 우동라면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가까운 월마트 갔다가 월마트에 한국라면 코너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미국 사람들 많을 겁니다. 어쨌든 라면 소비가 증가한 이후로 다시 돌아와서 팬데믹 이후 장기 보관이 가능한 비상식품쟁이기와 가정 내 간편식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김치 역시 2020년 9월 누계 1억 900만 달러로 2012년 수출액이었던 1억 600만 달러를 뛰어넘어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중국 애들이 왜 하필 김치를 노리고 있나 하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단순히 자신들에게 소수민족인 조선족들이 한글을 가르치는 걸 철저히 막고 한국의 음식 문화를 자신들의 문화로 흡수하려는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보기에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김치를 비롯한 한국 음식의 세계적 유행을 경제적 관점에서 저의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이를 갈취하려는 고도의 전술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몸에 좋고 고급 발효 음식이고 세계적으로 건강식품이라 인정을 받는 바로 이 김치가 가진 위력, 다리 4개 달린 것 중에 책상 빼고 다 먹고 날아다니는 것은 비행기 빼고 다 먹는다는 중국이 감히 이런 고급스러운 김치를 넘보겠나 하는 생각과 함께 저런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인데요. 일전 일본은 기무치라는 이름으로 이런 시도를 한 바 있으며 이제 중국이 김치라는 단어도 없으면서 우격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저도 파오차이를 좋아합니다만 김치를 파오차이의 한 종류라고 부르기엔 그거 그냥 오이 피클이잖아. 죄송합니다. 이야기가 잠시 딴 데로 샜습니다. 아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불이 나서 진짜. 아무튼 전 세계를 대상으로도 물론이지만 북미 시장의 선봉장에 서 있는 기업 중 하나는 바로
CJ입니다. US 뉴스에 따르면 한국의 최대 식품 회사 중 하나가 미국 스폴스 지역에 여기입니다. 여기다가 생산 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며 CJ 제일제당으로 알려진 이 기업은 600명의 고용을 창출해낼 것으로 예상되고 이 회사는 이미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뉴욕 및 뉴저지에도 생산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아시아 음식이 대중화됨에 따른 확장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아는 CJ의 브랜드인 비비고가 북미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은 익히 전해 들은 바 있지만 이렇게 공격적인 생산시설 확장이 필요할 정도로 미국 내에서 K푸드의 대중화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정말 놀라운 부분인데요. 특히나 비비고 만두가 대박이라고 알려지고 있으며 이 공장들의 가동률도 90% 수준으로 어마어마한 한국의 맛이 미국 전역에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만두만이 아니라 햇반과 같은 즉석밥이나 만두, 삼계탕, 두부 등등 현재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인해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는 HMR, Home Meal Replacement, 즉 가정식 대체 식품의 붐으로 인하여 K푸드는 말 그대로 최고의 대안으로 손꼽히며 날개를 달고 날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와중에 조금은 이색적인 식품이 전 세계로 폭발적인 수출이 되고 있다는데요. 그것은 바로 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김을 두고 식품 산업의 반도체라고 칭하고 있다는데요. 이 김으로 만든 스낵과 관련 식품들이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 소비자들 사이에서 건강한 먹거리로 급부상하면서 김으로 만든 스낵이 각광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제 백인 룸메이트도 제 김을 그렇게 저 몰래 빼먹곤 했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김 사려면 큰 도시의 한인마트에 장 보러 가야 되니까 구하기도 쉽지 않은 건데 밥 먹으려고 보면 항상 재고가 눈에 띄게 줄어 있어서 이게 뭔 일인가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 룸메 알렉스가 자기가 빼먹었다면서 저한테 한 2불 정도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돈 아낀다고 반찬용으로 잘라놓은 그 조그만 것도 아니고 큰 김 사다 놨었는데 어떻게 먹은 건지 참. 아무튼 중요한 건 그 당시 제 룸메 알렉스 입맛이 미국 사람들의 아주 보편적인 입맛이었던 거죠. 아니 다들 맛있다고 하니까. 사실 미역이나 김과 같은 해조류에 대해서 그들은 마스크에 대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마찬가지로 아시다시피 팬데믹 이전에는 미국에서 마스크 쓰면 아픈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죠. 그것처럼 해조류에 대해서는 먹지 않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팽배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마 그중 가장 큰 부분은 아마도 식감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는 생각인데요. 그들에게 생미역이나 생김 등의 해조류들이 가진 특유의 이 미끄덩거리는 식감은 이질적일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를 가공하여 그들이 좋아하는 식감인 바삭함, 이 크런치라고 부르는 식감으로 제공하다 보니 제대로 적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이 국산 김이 2019년 참치를 밀어내고 농수산 식품 수출액 1위를 달성하였으며 바다의 검은 반도체라 불리는 김이 3년 연속 5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와... 이 김이 가진 중독성 높은 맛이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형태로 가공되어 먹히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조금은 그들에게 부정적인 음식, 아니 엄밀히 말해서 음식이라 인식조차 되지 않던 해조류인 김이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다면 아직 알려지지도 않은 우리 농수산식품과 가공식품 시장은 말 그대로 블루오션을 열어제치고 있는 시점이라는 생각인데요. 웰빙푸드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에 한국의 건강한 음식들이 유행을 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늘 말씀드리는 대로 최고의 음식 수출 방법은 한류의 강화에 있습니다. 한류가 BTS를 비롯한 다양한 K-팝 스타들을 통해 유튜브와 SNS를 타고 퍼지고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을 통하여 한국의 드라마, 영화에서 한국의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퍼지다 보니 지금의 K푸드 열풍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한류의 전파가 문화를 전파하는 것이라면 K푸드는 그에 대해 한국의 고유의 정서를 담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정이 넘치는 정이 뭔지 외국 애들은 잘 모르겠구나. 아무튼 우리 특유의 정서도 우리 음식들이 함께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뭐 그런 의미에서 한 개 주면 서운하니까 한 개 더 주고 1+1 이건 아닌가? 네, 아무튼 다양하게 즐기는 방법과 한식의 응용법 등을 알리는 다양한 홍보 채널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 기준에서 보았을 때 지금까지 일식과 중식에 비해 우리 한식은 잘 알려지지 않았고
보편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허나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는 그들을 추격하여 역전시켜왔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중국 음식과 일본 음식에 비해 글로벌 기준에서 보았을 때 우리 한국 음식들이 가진 강점이 하나 있는데요. 물론 하나만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바로 응용과 믹스, 혼합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을 대표하는 스시나 중국의 기름진 음식들은 그 고유의 풍미가 강한 편이지만 한국 음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하면서도 서구권의 식재료와 융합이 자연스럽고 그들의 음식과 한 테이블에 놓여도 잘 어우러진다는 유리한 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린 그런 음식들을 창조해냈으며 그 음식들은 백발백중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기호 최적화된 음식들입니다. 닭갈비에 치즈, 김치에 햄 등등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예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저 그들의 입맛에 맞춘 현지화라기보다는 그들에게 친숙한 재료와 한국 음식의 조합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참에 바이스톰도 팬데믹 끝나면 스태프들이 모두 그냥 해외로 나가서 아직 한국 음식이 생소한 지역을 찾아가서 라면 가게라도 개업을 해야 하나 하는 이 불타오르는 감정이 그냥 정을 듬뿍 담아서 라면 한 그릇 시키면 김밥 서비스로 주고 막 손흥민, BTS가 넘사벽의 아티스트와 월드 클래스 선수가 되었다는 증거로 BTS보다 멋져? 손흥민보다 잘해? 라는 질문들이 이 퀄리티를 따지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것처럼 한국 음식 또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식문화를 이야기할 때 한식이 손흥민, BTS의 자리에서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그리고 중국이 김치 다음엔 분명히 한국 김에 대한 탐욕도 낼 것 같은데요. 여차하면 시진핑이 밥에다 김 싸먹는 영상이 등장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뜬금없이 김밥을 말지도. 어쨌든 결국 대한민국이 곧 전 세계의 트렌드인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